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신라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역 항암제 쪽에도 아직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0%죠. 대장암 쪽에 임핀지와 함께 병역요법으로 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제 시작 단계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임원인 신현필 전무가 장내 매도를 한 부분이랑 그래서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HLB 그 임상 실패 얘기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쭉쭉 밀렸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적어도 요 구간에서는 66,000원 회복하고 사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6,000원 회복을 못했죠. 그리고 나서 밀렸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66,000원이 저항인데 이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움직임이 안 나왔을 때 사면은 저항 구간에서 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초기 물량을 만약 10%를 샀어요. 샀는데 여기 해서 저항 돌파 못하고 밀렸어. 근데 보통 바이오주는 손절을 못하게끔 그냥 확 밀어버리니까 손절을 못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안 하셔야 되는 건 이제 물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요 구간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58,000원 요 위에 구간 여기를 제압을 해줘야 된다. 여기 제압 못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수급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수급이 외국인 수급 이렇게 제가 아예 보여드렸죠. 21일 날인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제가 21일 날 요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죠?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맞고 밀리고 이렇게 할 때 21선 위에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1선 위에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 기본이고 유지해주면서 위에 61선까지 있으니까 여기를 같이 넘어가줘야 된다. 58,000원 위에 있어야 되고 61선까지 안착을 해줘야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확실한 거는 이제 수급이 요즘에 조금 나아지고 있다. 근데 외국인에 좀 사다가 최근에 조금 줄였고 그리고 기관에서 조금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5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약간 괜찮은 수급이 아니냐 이 정도면은. 근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외국인들이 한 40만 주, 기관이 한 50만 주 정도 이렇게 확 들어와 주면은 그때가 진짜 좋아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면서 요 지지선 지지하는지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한 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저항을 돌파 못하고 또 바이오 쪽에 HLB 악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같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요 날은 이것까지 있었죠. 자체적으로 현직 이제 임원인 이제 신현필 전무가 1일에서부터 5일까지 주식 167,777주죠. 외우기 쉬워서 좋네요. 167,777주를 장내 이제 분할을 매도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또 주가에 부담이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부분 이슈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임원이 주식 매도할 수 있어요. 주식을 매도한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주식 임원께서 이 신현필 전무가 매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검찰 조사 지금 받고 있죠. 악재죠 이거? 악재죠. 그리고 부강약품 이런 건 작은 종목 뺄게요. 큰 종목 중심으로 갈게요.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바이오시밀러 쪽도 이제 약가이나 오리지널 약가이나나 이런 부분에 이제 공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회사로 이제 이런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도 HLB 같은 경우 임상 3상 성공할 줄 알았는데 가능성이 꽤 높다. 이거는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49% 정도 되는 임상 3상 성공 확률이 76% 이렇게 올라가고 플러스 알파로 기존에 중국에서 잘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상한 걸 먹은 게 아니라면은 이상한 걸 먹고 나은 게 아니라면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목표치에 좀 미달됐다 해가지고 임상 3상을 이제 다시 한다. 이제 만족하지 못한 일부 소수의 국가에서 임상 3상을 재실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온 게 없는데 그냥 루머가 퍼진 거죠. 이건 공매도 세력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루머가 퍼진 거죠. 이건 억울한 거예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악재들이 막 쌓여. 거기다 한미약품도 이제 라이선스 아웃한 거 이거 반환했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악재가 쭉 쌓여 있어요. 투자자들 분들 사이에서 바이오는 못 믿을 거야. 이거는 뭐 사기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올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투심이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가. 그런 상황에서 던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거죠. 뭐 돈이 필요했으니까 뭐 매도를 하셨겠죠.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저 신라젠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신라젠이 이제 여름에 무용성 평가 뭐 발표하면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느냐 요렇게 나올 텐데 뭐 요거는 뭐 진행하지 않을까. 임상 3상 진행 정도 하지 않겠냐 요렇게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여기서 전무가 던져버린 거예요. 임원이.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에는 잠깐만 얘네 임상 3상조차 중단되는 거 아니야? 요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요런 의심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다음날 또 호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팩사백이 이 면역감문 억제제 임핀지랑 대장암 쪽에 이제 병용 투여하고 있는데 꽤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 대장암 환자 근데 이게 아직 표본이 적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대장암 쪽 계열에는 이 임핀지나 이제 키투르단 옵디보 이런 면역감문 억제제들 있잖아요. 면역감문 억제제가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 했는데 팩사백이랑 같이 병용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목해봐야겠는데 항암 바이러스가 대장암 쪽에 효과가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자 한 명한테 종양 크기가 감소했다. 관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감소하면 뭐 반응 PR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암표 인자의 수치가 이제 정상이 됐고 이제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까지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주변에 이제 저는 대장암을 앓고 계시는 분은 모르겠고 저희 쪽에 뭐 위암이나 뭐 이런 다른 암종을 앓고 계시는 분, 간암이나 이런 분들은 좀 봤는데 엄청 힘듭니다 이게. 저희 뭐 친할아버지도 위암으로 이제 투병 생활하셨는데 뭐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진짜로 하늘이 도우셔가지고 한 10년 이상 더 살다 가신 것 같은데 그건 건강하게 살다 가신 거죠. 술 담배도 다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늘이 이렇게 내려주신 그런 이제 수술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이제 진통제를 안 써도 될 정도로 통증이 심화가 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미 있는 유의미한 성과가 좀 나온 것 같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임상 1상 중이죠. 1상 중이니까 아직 멀었다. 뭐 요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스토리가 뭐 계속 나오죠. 이거 특정 증권 정보 사이트 뭐 P 사이트죠. P 사이트에서 임상 3상 실패한다 이러면서 엄청난 노이즈. 메지온 때랑 똑같은 거죠. 심지어 아직 환자 모집도 못했는데 임상 3상 실패뿐만 아니고 환자도 모집 못할 거다 이런 소리까지 하죠. 그래가지고 임상 뭐 2A상은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지만 임상 2B상이 실패를 했다. 디자인이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실패한 건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근데 임상 3상은 이제 또 반대의 디자인인 거죠. 뭐 넥사바를 투여 2B상 같은 경우는 이제 넥사바를 투여했는데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팩사백을 투여하면은 반응이 나올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이제 기존의 치료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렌비바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 넥사바밖에 없었는데 넥사바 투여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치료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희망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팩사백을 투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단계에다 투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식으로 임상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임상 같은 경우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뭐 난이도 제일 높은 걸 해놨어요. 그래서 좀 놀라울 정도였는데
요 임상 3상 같은 경우 뭐 반대로 뭐 신라젠을 먼저 투여를 하고 뭐 넥사바를 투여해서 병용요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반대예요. 뭐 팩사백을 먼저 투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존부터 이거는 뭐 꾸준히 언급드렸던 거죠. 확률은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가남 쪽은 넥사바랑 병용하는 가남 쪽은 확률은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현재 임상 3상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장암 쪽도 있고 뭐 고형암 쪽도 있고 간암도 있고 뭐 대장암도 있고 그리고 고형암 뭐 신장암 이런 거 뭐 특히 고형암 같은 경우는 뭐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한 세 가지 하고 있죠. 병용요법으로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이제 술점요법이나 뭐 여보이랑 같이 하는 거 뭐 생각 중이고 좀 가능성 있게 보고 옵티보랑 간암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임상 일상을.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보고는 있는데 이게 너무 멀었어요. 멀었다. 그래가지고 이거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넥사바는 병용요법이 실패하면은 이제 다음 임상 3상이 끝나는 것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전적으로도 좀 많이 드니까 뭐 12발행이나 이제 뭐 유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요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저런 증권정보 사이트에서 공격한 거는 사실 이거는 루머랑 똑같아요. 이런 거를 법적 대응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루머를 좀 어느 정도 팩트를 갖고 루머를 내야 되는데 그래요. 팩트는 제시하는데 그 다음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 팩트하고는 상관없는 크게 상관없는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일단 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시간은. 그래서 제가 계속 저항대를 요거 넘어와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수급이 들어오는데 수급이 부족하니까 요 부분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제 영상을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영상을 안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목만 보고 다신 분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런데 어쩌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보고 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신라젠을 무작정 사세요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무리입니다. 요거 기관 40만 주 이제 이거를 댓글로 정리하신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보신 분들은 기관 40만 주, 외국인 50만 주 이렇게 들어오면은 매수하라는 요 부분을 댓글로도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근데 처음 오신 분들, 처음 보는 분들이 와가지고 영상을 안 보고 신라젠이 좀 밀리니까 그냥 남 탓하고 싶은 거지.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투자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신라젠 같은 경우 이 기업하고 같이 성장을 하고 싶다. 뭐 10년이고 해가지고 5년 10년에서 같이 성장하고 싶다면 한 10% 정도 들어가 놓으시는 정도면은 괜찮다. 그리고 정말 가격 경쟁력이 있을 때는 그럴 때 한 10% 정도 더 해서 뭐 최대 20% 정도고 그 전에는 임상 성공하기 전에 이거보다 늘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 부분 10%, 20% 요 정도는 나머지 8, 90% 물량으로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일 짱짱한 거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제일 짱짱하고 종목 고를 자신 있으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관련된 반도체 주들 있죠. 그래서 뭐 DB하이텍, 뭐 실리콘웍스, 테스, 원이가 IPS, 뭐 솔브레인, 유니테스, 테크윙 뭐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쪽에다 중심으로 많이 담아놓고 요건 일부만 담아라. 왜? 나머지 8, 90%로 여기서 만약에 10%가 없어진다 해도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이 정도는 커버해서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중요하다. 몰빵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억나시죠, 다들? 근데 뭐 그 영상도 안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본인 계좌에 유리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려운 게 공부를 해도 임상은 그 매지원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늘만이 아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결과가 나와야 알지
아무리 확률 높다고 생각해도 뭐 HLB 같은 경우도 사실 모두가 뒤통수 맞은 격이죠. 이거는 댓글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참 공감이. 대체 중국인들은 지금까지 뭘 먹고 산 거냐고, 미치겠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확률 높은 것도 이제 실패할 수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신라젠처럼 이제 확률 낮은 게 만약에 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유의미한 성과로 해가지고 오케이 해버렸어요. 승인이 나버렸어. 그러면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라젠은 오히려 확률이 좀 낮고, HLB나 차라리 바이론,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높게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둘 다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HLB가 지금 추가적인 임상을 해서 다시 성공을 하고, 뭐 헬릭 스미스 성공하고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요런 기업들 투자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비중을 적당히 조절해서 넣으시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저는 4만원은 안 오지 않을까. 4만원까지 설마 가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절호의 매수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4만원까지 왔어요. 이거 예언하신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4만원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는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만약에 일부 막 50%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 말고 몰빵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뭐 한 10% 이런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혹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조금은 5에서 10% 이렇게는 사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몰빵할 구간은 아니다. 만약에 이게 뭐 나중에 정말로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10년 뒤에 20만원 30만원 가 있더라 하더라도 몰빵할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좀 안전한 데 누워야 되는데 불편한 데 누우면 안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신뢰가 떨어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를 매매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신뢰가 다시 생긴 다음에 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는데, 뭐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항암제고, 이제 방사능 뭐 이쪽 관련해서 이제 암세포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저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뭐 입안 세포가 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토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2세대 항암제에서 표적 항암제가 나와요. 특정 암 세포만 공격하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전체 이런 항암제, 그 활발한 뭐 입술이나 이런데, 그 입안이나 이런데 머리카락 이런 세포가 활발한 쪽에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 1세대는. 근데 2세대는 표적 항암제,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한대요. 근데 이게 특정 유전자에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3세대로 면역 항암제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암세포가 나 암세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위조 신분증 같은 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면역세포가 정상세포인 것처럼 인지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요 그 구간에 이거를 면역관문이라고 하는데, 요 면역관문을 억제하는 면역관문 억제제 해가지고 잠깐만, 내가 지금 조사해봤더니 너 암세포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면역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게끔 이런 위조 신분증 같은 거를 이제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뭐 그 면역력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항암 바이러스 같은 경우, 신라젠의 항암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우드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로 얘가 활발한 놈을 좋아하다 보니까, 활발한 세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얘가 암세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됐어요, 이 바이러스가. 근데 심지어 이 암세포를 재조합해가지고 더욱더 이 암세포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라젠의 팩사백 기술력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고, 뭐 ACR, 그러니까 미국 암학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 표지 장식했죠. 표지를 장식하고 할 정도로 이제 뭐 관심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라젠 아까 뭐 그
옵디보라던가 여보이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 면역관문학제제 그러니까 위조신분증 내미는 놈들을 요런 암세포를 이제 위조신분증을 없애서 이제 표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요 항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얘를 터트리고 면역 체계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얘네가 면역 세포가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고 바이러스 세포도 이 면역 세포에다가 죽는다. 요런 개념으로 나오는 건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글로벌 학회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많은 논문이 나왔고 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확률은 좀 낮아요. 근데 면역관문 억제제랑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이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장암 쪽에서 이제 뭐 임핀지랑 효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랑 다수의 병용요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넥사바랑 병용요법이 실패하더라도 몇 년 정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라젠에 투자하시는 거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실 분들이 이 기업을 투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은 이거를 바이오를 그냥 순수하게 내 그 주가의 상승만 보고 이렇게 들어가실 분들, 이렇게 해서 뭐 나는 큰 돈을 벌 거야, 요런 개인적인 요 야망이 요거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이오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관련주나 각종 뭐 테마주나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대박을 노릴 거면 바이오를 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기업이 팩사백 이번에 뭐 넥사바랑 병용요법이 좀 낮더라도 기적적인 확률에 의해서 이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고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뒤에 지금 임상 일상 진행 중이니까 아직도 뭐 만약에 정말 잘 돼서 이제 임상이 성공해서 시판이 된다고 해도 대충 한 5년은 걸리겠죠. 5년은 못해도 5년은 걸리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저 넥사바랑 병용요법에 좀 더 이제 집중하니까 5년 정도 걸려도 괜찮다. 나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 기업이 잘 돼서 K바이오가 세계를 호령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투자의 개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라젠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신라젠이 아니더라도 이런 뭐 헬릭스미스라든지 아니면 HLB라든지 제일 안정적인 거는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잖아요. 지금 실적이 나온 게 확실하고 앞으로도 계속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 셀트리온이 제일 확실하고, 그리고 뭐 유한야행 같은 경우도 있고 파이프라인 다양한 걸로 뭐 한미약품 이런 뭐 녹십자나 뭐 종근당 이런 데도 파이프라인 다양하고 이런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고요. 안정적인 건 맞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위쪽 상위 그룹 정도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안정적인 걸로 갈 거면 셀트리온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유한양행, 셀트리온 요 정도, 요 두 개 정도가 제일 안정적인 것 같고, 그 외에 코스닥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면 임상 3상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은 성공하게 되면은 이거는 대박이 나는 거니까.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임상 1, 2상 하는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보지 마시고 임상 3상 기업들 중심으로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파이프라인이 딱 하나인 기업은 없어요. 그런 기업은 사실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고, 몇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뭐 대여섯 가지든 뭐 10가지든 다양하게 한단 말이에요. 임상 3상 진행하는 기업이 임상 1, 2상을 진행 안 하고 있을 리는 없어요. 대부분 1, 2상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3상 끝날 때쯤이면 뭐 하나는 2상이 끝나든 1상이 끝나든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3상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뒤에 또 임상 2상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3상 종목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임상 2상이 정말 돌파하기가 어려운 마의 구간인데 이걸 돌파해서 3상까지 갔고, 그 뒤에 또 1상, 2상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면 보통 하나라도 성공은 하더라고요. 뭐 다 실패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업은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냥 암세포가 센 걸 어떻게 그 병이라는 게
치료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걸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들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신라젠 본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지금 가격보다는 뭐 4만 원 쪽으로 내려오면은 적어도 요 구간은 나와요. 42,000원 이하는 나와야겠죠. 그래서 42,000원 이하를 주면은 지금 구간 말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준다. 42,000원 구간 요 전후 주면은 차라리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저점 매수는 여기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은 저점 매수라는 개념보다는 회복하면 매수하세요. 회복하면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66,000원 여기 이탈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회복해야 되고 회복 못하면 밀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밀린 다음에 요 구간도 58,000원 회복해야 되고 회복 못하면 밀린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말씀드렸죠. 기관이 한 40만 주, 뭐 외국인이 한 50만 주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수급 부족하다. 수급이 플러스에서 뭐 매수가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회복하면 들어가세요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계속 약세 구간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 정도면은 저점 매수를 한다면 42,000원 전후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매수를 할 법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위쪽으로 지난번처럼 회복하면 들어가세요라는 거는 여기 5만 원 부근 아예 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위쪽을 보는 게 맞긴 한데 일단 5만 원 전후 요 부분까지라도 회복을 해서 안착을 해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짧게 보면 여기 46,500원 뭐 이렇게도 보이긴 하는데 그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요거 한 11 기존에 언급드린 대로 10%뭐 많이 매수하신 분들 뭐 밀려도 20%까지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고 치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한 58,000원 요런 구간에서 한 절반을 줄이세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면 다시 들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58,000원 55,500원에서 58,000원 사이에서 절반을 줄인다. 요 구간에서 2분의 1 줄이고 올라오게 되면은 절반을 줄이고 만약에 줄였는데 돌파해서 안착했어. 58,000원 이탈을 안 해. 그러면은 뭐 재매수했다가 66,000원 가면 또 절반을 줄이고 요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타기만 안 하시면 돼요. 물타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물타기 처음에 비중을 몰빵하는 거랑 제일 잘못된 투자 습관이 몰빵하는 거 그리고 좀 밀렸다고 물타기 하는 거. 이게 물타기가 왜 안 좋냐면은 밀리는 종목은 약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종목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밀려도 이유가 있으니까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릴 때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점을 잡았을 때 저점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거지 밀리는 구간에서 족족 이런 데서 물타기 이런 데서 물타기 이런 데서 계속하면은 결국엔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제 입에서 물타기 하세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11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타기 하세요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소수의 종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가지고 요 5만 원 구간에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이런 정도는 이제 기존 물량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한 5% 혹은 10% 이렇게 매수를 했다. 근데 밀릴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제가 관심 가는 종목이 다 오른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물타기 안 하고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지지받는 지지선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지선을 계속 깨고 내려가다가 결론적으로 지지받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그 구간에서 확인되면은 딱 한 번 매수해서 반등 짧게 나올 때 빠르게 정리하고 추가 매수한 건 정리하고 기본 물량만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기본 물량도 한 절반 정도 덜어내면은 기분이 가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만약에 42,000원 이런 구간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서 뭐 5만 원 조금 욕심부리면 58,000원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한 정보 요 구간에서 매수한 정도 요 구간만 빠르게 정리를 하고 기존 물량만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몰빵만 안 하시면 어디든지 살아날 구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라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글로벌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그 빅파마들이 주목하고 하는 이런 기업들 뭐 여보이랑 옵티보랑 이런 기업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신라젠이랑 지금 병역요법을 하고 있겠어요. 자기들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저기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업체들 선정해서 이제 같이 병역요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쪽에다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라젠은 여기저기 하잖아요. 키트루다 빼곤 다 들어와 있네. 예. 그러니까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이 기업이 만약에 임상이 실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좀 들어가실 분들이 바이오 종목을 지금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면 그냥 셀트리온이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제약바이오에서는 제일 안정적이에요. 이거는 셀트리온 관련된 거는 여기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셀트리온이나 뭐 바이오시밀러 쪽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제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쪽을 보시던지 아니면 유한양이나 뭐 한미약품 요 정도를 보시던지 하고 신라젠이나 뭐 대표 상위 종목들 있죠. 신라젠 뭐 헬릭스미스 뭐 HLB 뭐 메지온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출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이제 신약 그동안 뭐 10년, 15년, 뭐 20년 이렇게 열심히 연구 개발해 가지고 이제 임상 3상의 결과를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이게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지 우리는 응원을 해줘야 돼.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해서 응원을 해줘야 돼. 그리고 저기까지 특히 우리나라 국내 임상도 아니고 FDA에서 임상 3상 여기까지 간 것만 해도 이쪽 기업의 기술력을 뭐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 임상까지도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서 오늘은 좀 잔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존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뭔가 뭐 제 영상을 보고 뭐 사시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사세요라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이 종목은 사세요 이 충족이 안 됐죠. 왜냐면은 돌파를 못했고 수급은 기관 40만 주, 외국인 50만 주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돼 있던 수급이 최근까지 보면은 뭐 최근이야 뭐 워낙 바이오 쪽이 안 좋았으니까 보면은 기관은 오히려 매도로 돌아서 있고 외국인도 굉장히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밀리면서 이렇게 그 매도 구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느냐 뭐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신라젠은 무용성 평가만 뭐 제대로 나와서 뭐 나오겠죠. 근데 임상 3상만 제대로 진행된다. 끝까지 가보자. 요런 얘기만 나와도 여기보다는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만큼은 적어도 5만 원. 뭐 잘 나오면 5만 8천 원. 요렇게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밑에 요 구간에서 손실이 나신 분들은 요 구간에 조금 내가 10% 들고 있다. 20%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의 절반 혹은 5%에서 한 10% 정도 요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서 일부 매수를 해서 위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조금 메꿔가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면은 기존에 나 있던 손실 금액이 줄어들면서 조금 만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함께 동반 성장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제 시황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시야를 좀 넓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어디 돈을 써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자금을 운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분들은 바이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쪽을 매매하시는 게 맞고 좀 여유 있는 자금 같은 경우로 그 자금의 일부만 바이오에 동반 성장하는 개념으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시각을 바라봐 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HLB나 메지온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이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사실은 기업 설명회 갑자기 한다고 해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HLB는 사실 하루 만에 말 바뀐 거고,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소식이야 빠르게 알려드려야지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바꾸기가 됐으니까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분들이 침착하면 기업도 좀 침착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좀 기다려주는 이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주식은 여유 있는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수익이 다 돌아간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아유, 제가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잔소리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항상 뭐 하루 한 번씩 정독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건데,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사람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한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읽으라고 해요. 적극적인 사람에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의 돈이 넘어간. 근데 이런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의 명인들이 많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적어놓고, 그 모니터에 적어놓고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보면 더 좋고,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진 않은지, 지금 수익 구간이건 손실 구간이건, 장이 안 좋으니까 손실인 분들이 더 많겠죠. 당연히 손실 구간이라도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은 빠르게 회복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근거 없는 빠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은 오히려 손실을 가중시킨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 빨리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천천히 여유를 갖고 보세요. 기업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좀 멀리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바이오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실 분들이 투자하는 게 맞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추가적인 부분은 다음에 또 영상을 하나, 주가 추이를 보면서 의미 있는 구간이 나오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뭔가 기업 분석이라보다는 잔소리가 좀 많아서 또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혼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은 이 댓글 다는 란이 있습니다. 댓글 눌러서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영상 잘 보고 계시는구나 판단하니까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